사인TV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미남입니다. 네, 자 오늘 주목해볼 호남 지역 뉴스 알려주시죠. 예,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 쪽 첫 민생 토론회를 전남 무안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강주 전남 공동으로 열리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강기정 강주시장의 불참선언으로 전남 지역 단독으로 열렸는데요. 네. 예, 또 강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7대에서 8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강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일부 공구에 공사를 할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요.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을 향한 전남도청의 불필요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한 아파트형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데요. 동행빌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소식입니다. 강주 전남 지역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 지급 최하위 전북이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요. 전남은 국민연금 올 평균 지급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일단 호남 지역의 민생 토론을 전남만 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광주시의 토론회 불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정치권에서는 강 시장은 강주 단독 민생 토론회가 아니라는 점을 불참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강 시장이 중앙정부와 손잡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가 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강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요. 공동으로 진행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생 토론회 주제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로하고요. 또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 공천 문제 등이 언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강기정 시장의 불참 선언으로 강주 인근 나주가 1순위로 검토되던 민생 토론회 장소도요. 전남도청에 있는 무안으로 바뀌면서 전남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전남도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전남은 강 시장 발언 이후에요. 공동으로 하거나 단독으로 하거나 민생 토론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토론회가 열린 이날 정부는 전남 지역에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강주의 지역 현안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인데요. 또 정부 관계자는 민생 토론회는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요. 이런 신뢰에 강주 지역에서 민생 토론회를 다시 열기 쉽지 않은데요. 관련 현안 역시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역 정가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강 시장이 이해할 수 없는 명분 때문에요. 6천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해결을 거듭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관련해서 뭐 도시철도 관련 연결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도심에 있는 어떤 복합 쇼핑몰과 연계되는 것을 또 정치권에 대통령실에 제안을 했고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강 시장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강주를 찾아 복합 쇼핑몰 건설을 공약으로 내놓았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는 국가 주도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요. 민생 토론회가 강주와 전남에서 각각 열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하고요. 시와 도의 현안이 다르고 건의사항도 다르기 때문일 뿐 토론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와 도가 현안이 좀 다르잖아요. 예, 또 추구해야 되는 게 좀 다른데 각각 열 수도 있었는데 왜 공동으로 처음부터 열려고 했었을까 그런 또 의문도 있습니다. 일단 토론회와 관련해서 이전 준비 단계부터 논란이 좀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3월 12일자 뉴시스 맹대한 기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강 시장이 민주당 중앙당의 강권선거 비판에도 불구하고요.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강주 개최를 요청한 것은 강주의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 때문인 것으로 봤습니다.
또 공동 개최라는 이유로 보이콧을 결정한 것은 성급하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요. 또 강 시장이 정치와 실리 사이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스텝이 꼬이면서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3월 14일자 무등일보 이삼섭 기자 보도에 따르면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가 광주에서도 개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 개최 반대에 따른 대통령실과 불협화음도 회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후에 광주에서 다시 또 민생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거 전이든 후든 그 시기와 상관없이 좀 빠르게.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건 현안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예, 광주의 현안이 다르고 전남의 현안이 다르니까 예. 관련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불안하다. 광주일보 기사인데 이거 한동안 아이들 이 통학버스에서 뭐 큰 사고 나고 나서는 많이 좀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네. 이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강주일보 유현재 기자의 보도인데요. 강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7대에서 8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주 전남본부는 2023년 강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결과를 지난 10일을 발표했습니다. 또 공단은 1743대의 통학버스를 점검했는데요. 1320대에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또 적발률은 75.7%에 달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60%인데요. 2023년에는 75.7%로 지난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왜 이럴까요? 또 이러다가 사고 날까 봐 또 걱정이 되는데 적발률이 급증한 이유 뭐 때문입니까? 예, 공단은 지난해부터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에 따라 적발률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운행기록장치 사용법을 몰라서요. 전원을 꺼놓거나 장치와 연동되는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위에서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고요. 통학버스 안전장치 적발률이 일반 차량에 비해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요.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통학로 학교 주변 사고 지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분석하고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소일 기자는 외양간 빨리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사고 전에 다시 한번 이 기사가 나온 것은 어떤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인데 광주 도시철도 일부 공구 사업자 선정 유찰 공사 차질 우려. 이거는 저희도 지난주에 뉴스 브리핑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러면 공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면서요? 예. 길어질 상황으로 보이긴 하지만 시 관계자는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공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시민들 많이 불편을 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연합뉴스 손상환 기자의 보도인데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일부 공구에 공사를 할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요.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강주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2호선 2단계 가운데 7공구와 10공구 건설 사업자 입찰이 지난해 8월, 12월 또 11월 세 차례 유찰됐는데요. 일단 2호선 2단계 공사 구간 어딘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예, 강주역에서 전남대와 시청을 경유하는데요.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20.046km 순환선으로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게 유찰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공구와 10공구는 각각 공사 금액 1,500억 원 하고요. 1,900억 원인데요. 교통대책과 민원 처리 비용에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전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다 대비가 돼 있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그럼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살펴본 내용으로는요.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조달청에 4차 입찰 공고를 요청했는데요. 업체의 공사 실적을 공사액 대비 100%에서 70%로 또 지역업체 참여 의무 비율도 49%에서 40%로 완화해서 참여율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도 마땅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공법을 변경해서 교통민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한 내에 다 되면 좋겠지만 안전하게 좀 건설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맞습니다. 유찰이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관련해서 많은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횡령 공무원 비호 배후는 누구인가? MBC 기사인데. 예, 그렇습니다. MBC 박정호 기자의 보도인데요.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을 향한 전남도청의 불필요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세금 횡령에 대한 전남도의 보호가 비행정에 대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비공무원 보호를 지시한 배후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그리고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광전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요. 일부 도청 공직자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사안들과 관련해서요. 사건을 애교화를 하거나 중요한 증거들을 조작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행위는 국가의 근간인 사업기관을 능멸하는 행위이자 또한 시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경찰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한편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전남도청의 조직적 움직임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가 않네요. 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걸로 보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매일신문의 기사인데 큰 울림을 만든 적극 행정의 힘 전국 유일의 아파트형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이게 뭡니까? 예,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고 지켜볼 만한 내용인데요. 네. 광주매일신문 양시현 기자의 보도인데요. 여수시 서호동에 직선거리 750m 내에 위치한 두 개 아파트 단지 4개동 7개 세대인데요. 여느 가정집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곳이 특별한 것은 입주자 모두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인데요. 또 전국에서 유일한 아파트형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동행 빌리지역입니다. 이거는 좋은 사례로 발전이 된다면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된다면 우리도 좀 차용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동행 빌리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동행 빌리지 입주자들은 모두 중증 장애인 시설인 여수 동백원에서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네. 김 원장은 장애인 시설 정원 축소 정책으로 당시 정원 80명이었던 여수 동백원을 소규모화하는 과정에서요. 동행 빌리지를 조성했습니다. 또 장애인 주거시설을 수용하지 않으는 주민 반대가 있었는데요. 네. 또 도시 원룸 주택 구매에는 인프라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가장 흔한 주거 유행인 아파트뿐이었는데요. 정상 운영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동행 빌리지가 그럼 다른 장애인 시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강주나 부산, 대구 등 각지에서 아파트형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다른 점은 타 지역 시설에는 주로 경증 장애인인데요. 동행 빌리지에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장애인 현황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는 지적장애 19명, 지체장애 6명, 뇌병변 장애 5명 있는데요. 2인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18명이고요. 1인실에서 생활하는 사용자는 12명입니다. 동행 빌리지 이전과 이후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었는데요. 시설에 거주할 때만 하더라도 개인 물품 정리나 설거지 등에 쓰이지 않았던 입주자들이요. 동행 빌리지에 거주한 뒤에는 설선수문에서 빨래를 개고요. 청소를 하는 등 주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동행 빌리지의 시설 운영이라는 게 이런 게 그 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저희가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현재 동행 빌리지에는 시설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 시설에서요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동행 빌리지이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또 어떤 식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많이 방문하고 견학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예. 자, 다음은 우리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전북일보 기사 가져오셨어요. 국민연금 지급 최하위 전북 노인 빈곤 심각. 이 초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가면서 전북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남, 광주 전남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전남에 관련된 내용도 거듭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뤘는데요. 전북일보 보도인데요. 10일 사회보장위원회가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았는데요.
한국 노인 중 절반가량이 빈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전북은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남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심각성이 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곳이 광주, 전남, 전북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특히 전남, 전북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요. 빈곤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성별 분포는 여성이 60.3%, 남성은 39.7%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았습니다. 1.5배. 그렇습니다. 의외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1인당 국민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전남 다음으로 가장 적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1인당 국민연금 월 평균 지급액은 56만 4,606원인데요. 또 전북은 48만 6,016원으로 전남 다음으로 가장 적었는데요.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이 74만 8,89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전북 시군별로도 편차가 컸는데요.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또 지역별 노인 인구 대비 노인 빈곤율은 농어촌이 57.6%로 가장 높았는데요. 그다음은 중소도시 47%로 또 대도시 42.1% 순으로요.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빈곤율이 높아졌습니다. 울산이 74만 원 정도였으면 광역시급은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가장 많은 곳이니까. 예. 근데 월 평균 전국에서 월 평균이 56만 원대인데 전북이 48만 원이고 전남도 거기에 뭐 가장 적었다고 하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또 다른 뉴스들 혹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오늘자 보도된 내용인데요. 광주일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광주에서도 소외받는 광주의 역사가 보도됐습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외에도 광주 지역 3.15거나 4.19 혁명 또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업 등에도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지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민주인권 도시를 포방하는 광주시가 최근 2024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개선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요. 동학혁명과 3.15, 4.19 또 광주 학생 독립운동 등에 대한 예산은 전체의 6%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정치권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이 광주 북극합 전략공천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한민수 대변인과 원외 인사가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극을로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계 원외 인사를 광주 북갑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는데요. 이날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잡음이 발생한 해당 선거구를요. 전략 선거구로 전환하고 원외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민수 당 대변인과요 조상호 변호사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잠깐 정지가 돼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정리하시면서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오늘날의 메인 뉴스는 대통령 민생 토론회 광주시가 불참했는데요. 지역 현안 해결을 거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지역 현안 해결에 당분간은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텐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에서도 민생 토론회가 다시 열리길 바랍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요. 7대에서 8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이요. 개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